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인공지능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렌즈가 인공지능의 한 분야죠. 지금부터 무엇이든 찾아주는 손안의 마술 램프 구글 렌즈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구글 렌즈 시연을 보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제대로 검색이 되는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인데요. 탭해서 찍었습니다. 검색 결과 중이죠. 자, 바로 검색 결과가 하단에 나오게 되죠. 자, 올려보면 2012년 벤츠 GLK라고 하네요. 벤츠 GLK가 맞는지 모델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LK 맞네요. 정확하게 찾아주죠. 구글 렌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렌즈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구글 렌즈로 검색하시면 구글 렌즈 바로 나오죠. 자, 이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열기로 나오겠죠. 자,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마트폰 하단을 위쪽으로 쓸어 올리게 되면 앱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 검색 부분에 구글 렌즈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렌즈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있으신 분은 설치 따로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구글 렌즈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부분의 일부분만 찍어도 과연 찾아줄까요? 찍어볼게요. 자, 바로 찾아주죠. 위로 올려볼게요. 자, 쌍용 티볼리라고 하네요. 자, 확인을 해볼까요? 티볼리 맞네요. 자동차의 옆면 전체를 찍지 않아도 이렇게 앞부분이나 뒷부분, 자동차의 일부분만 찍더라도 그 자동차의 모델명을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구글 렌즈에게 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뒷부분에 바퀴 근처 부분, 아주 좁은 부분만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찾아주죠. 자, 위로 올려보면 기아 레이라고 나오네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레이 맞습니다. 대단하죠? 앞부분, 뒷부분 뿐만이 아니고요. 일부분만 찍어주더라도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 구글 렌즈가 대단한 부분은 이렇게 라이트 모양만 찍어도 모델명을 알려줘요. 찍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차가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코란도 C 후미등이라고 나오죠. 확인을 해볼까요? 자, 코란도 C 정확합니다. 대단하죠? 이 구글 렌즈도 일종의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기능이 정말 대단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세부적인 걸 찍었을 때 정확한 결과물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부분만 찍어도 정확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그만큼 대단해진 거죠. 자, 그 다음은 장소 검색인데요. 이 장소의 경우는 인터넷에 비슷한 장소의 사진이 올라와 있을 때만 제대로 검색이 되겠죠. 지금과 같이 등기소 같은 랜드마크나 관공서, 공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찍지 않고 대충 찍어도 검색이 잘 됩니다. 자, 지금 등기소인데요. 이 등기소 이름이 전부 보이지 않고 건물 모양만 이렇게 나와도 검색이 돼요. 자,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건물 모양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비슷한 곳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수원지방법원 장안 등기소가 되겠습니다. 표지판에 장안 등기소라고 나와 있죠. 이런 공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잘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찾아주죠. 자, 찍어 볼게요. 상가 같은 경우는 간판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나 사진이 없으면 제대로 찾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비춰봤습니다. 자, 여기는 올리브영 수원 천첨점이라고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인터넷상에 정보가 있는 곳들은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손으로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쪽을 사각형 모양으로 잡아주고요. 아래쪽으로 올려보시면 해당 정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검색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는 곳들은 찾아주는 게 어렵죠. 이게 장소 검색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나오네요. 은행 같은 곳들은 다 등록이 돼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명인만두도 바로 나오게 되고요. 평점도 나오죠. 자, 하지만 파리바게트는 없나 봅니다. 예, 이렇게 정보가 있는 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건물 아래쪽에 있는 걸 더 잘 찾아주죠. 자, 여기도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없네요. 자, 이런 곳들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완벽하게 검색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하지만 조금 전과 같이 등기소 같이 공공 건물이라든지 이미 등록이 돼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곳들은 잘 찾아주게 됩니다. 여기도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건물 1층이 아니더라도 위에 있는 곳들도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구나 다 아는 롯데마트인데요. 롯데마트 같은 곳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당연히 찾아주게 되겠죠. 롯데마트 천천점 지점명까지 나오게 되고요. 터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정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길을 가거나 생활을 하실 때 이름이 궁금한 것들이 있고 또는 정보가 궁금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사진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구역을 이렇게 잡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바로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방호벽이라고 하네요. 비슷한 모양도 보여주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는 다 찾아주게 됩니다. 도로 안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방호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펜스라고도 나오네요. 자, 그리고 사이즈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주차장에서 많이들 보셨죠? 아주 익숙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름을 정확히는 모르죠. 그냥 차량 방지턱 이렇게들 많이 부르는데 그게 정확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서 검색 누르시고요. 돋보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죠. 카스토퍼라고 부르네요. 전부 카스토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 블럭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네요. 이게 정확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커피들도 많이 드시죠. 이 커피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쇼핑 누르시고요. 박스 사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올리면 가격대가 바로 나오게 되죠. SSG 인터파크 11번가 이렇게 가격대가 나오게 됩니다. 18,000원, 12,000원, 16,000원이네요. 자,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12,100원이네요. 가격대가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죠. 이렇게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쇼핑을 훨씬 규모 있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구글 렌즈로 한번 찍어보고 구매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쌀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지금 진상미라고 있는데요. 여기 바코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바로 나오죠. 34,900원이네요. 지금 여기서는 29,900원에 팔고 있네요. 하나 사가야 되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차이 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할 때 한번 찍고 검색을 해서 사시면 훨씬 절약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외부에 다니시다가 갑작스럽게 번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럴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번역 버튼 누르시고요. 원하는 곳에 카메라를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바로 번역이 되죠. 자, 숨겨진 간식 한 20개. 개는 뚜껑을 열고 발과 코로 뼈를 제거하여 간식을 찾는다고 하네요. 자, 강아지에게 간식을 재밌게 공급하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때는 구글 렌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은 바로바로 즉석에서 영어를 읽기 힘든데 이렇게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요즘은 와인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와인 고르실 때 굉장히 어렵죠. 산도라든지 당도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와인 라벨을 찍으면 간단하게 와인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일단 하단에서 검색 누르시고요. 와인의 라벨 부분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주게 되죠. 자, 밑에 정보가 그대로 나오죠. 몬테스 알파라고 하네요.
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와인에 대한 정보는 터치해서 들어가면 바로 찾아볼 수가 있죠? 바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떫은 도수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징도 다 확인이 가능하죠. 와인은 정말 잘 찾아줍니다. 제가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거의 다 정확하게 찾아주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찾아주네요. 자, 이번에는 책을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로 된 여러 가지 프린트물이나 서적들은 구글 렌즈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 부분을 이렇게 구글 렌즈로 비춰주기만 하게 되면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죠. 이 제목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알려져 있다면 그것은 사파 덕분입니다. 무아는 스승이기도 했다.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간편하게 읽어볼 수 있고요. 문장이 좀 간단한데요. 좀 긴 문장도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알폰소 무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인데요. 자, 여기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글씨가 좀 섞이죠. 자, 이럴 경우에 구글 렌즈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바깥으로 약간 뺐다가 다시 가져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더 잘 보이게 되죠. 자, 문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휘어 있는 부분은 글씨가 제대로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글씨를 이렇게 펴주면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글 렌즈로 책 번역 같은 걸 하실 때는 이렇게 종이가 휘어 있거나 구부러져 있을 때는 바로 펴서 이렇게 비춰주면 깔끔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되죠. 이렇게 끝까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1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종이접기를 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1어로 써 있어서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한 담보보, 화려한 해바라기, 굉장한 후지도 이 꽃의 수첩에 넣었습니다. 열 때마다 꽃의 표정이 바뀌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내용을 이해를 할 수는 있죠. 완벽하게 번역은 되지 않더라도 내용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쪽을 볼까요? 꽃풀, 꽃의 실루엣을 통해 빛과 그림자가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번역이 잘 돼서 나오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1어도 간단하게 번역이 되죠. 자, 그 다음은 사진을 찍어서 번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번역할 단어 사진 찍기,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번역된 텍스트라고 해서 전체 선택, 듣기, 공유, 한국어 다운로드 이렇게 4가지 메뉴가 나오죠. 자, 전체 선택을 누르게 되면 지금 번역된 단어를 마치 실제 텍스트처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복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듣기 버튼이 있죠. 듣기를 누르시게 되면 버전은 포스터 광고 비누에서 의무를 찾았습니다. 주제는 계절의 우화에서 꽃. 이렇게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해도 되지만 텍스트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스트를 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메뉴는 책 같은 것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디지털 텍스트로 옮기고자 할 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구글 렌즈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일이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간단하게 옮길 수 있고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인데요. 그 일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할 단어 사진 찍기라고 나오죠. 자, 찍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들을 수도 있죠. 일단 듣기 해볼까요? 다양한 사회적 행위와 재화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높은 기준이란 대체 무엇이며 자, 이렇게 읽어주게 되죠. 그 다음 전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고요.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검색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로 복사할 수도 있네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 부분은 실제 외부에서 우리가 많이 테스트를 해봤죠. 자, 그 다음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풀 수는 없고요. 웹에 이 질문을 게재한 다음
그것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답을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 부분을 찍어주죠. 비교적 간단한 문제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구역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죠. 실제 문제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앞에 번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제대로 결과값을 찾아주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벌써 텍스트가 나오죠. 자,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내가 검색한 수학 문제라고 나오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답변 한 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찍은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고요. 다른 문제죠. 이렇게 웹상에 내가 찍은 문제가 올라온 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찾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찍은 문제를 웹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문제풀이 사이트에 공유한 다음 그 답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은 하긴 했지만 이런 문제를 척척 그 자리에서 풀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했을 때는 장점이 하나 있죠. 이 책에 있는 문제 부분을 텍스트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텍스트화가 됐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에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수식 만들기 좀 복잡하죠. 워드나 HWP를 이용하실 때 수식을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구글 렌즈로 찍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수식 수정도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산기와 비슷하지만 계산기는 아니고요. 수식 만드는 전용 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겨보시면 그 뒤에 사인, 코사인, 세타, 로그, 적분기호, 시그마 기호 다 있죠. 함수 기호도 있고요. 요걸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렌즈에 대한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인기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있는 스마트폰 안에 구글 렌즈라는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앱을 이미 설치해서 가지고 다녔죠. 실생활에서 바로 접하는 것은 챗 GPT 같은 인공지능보다는 이런 스마트폰에 설치된 구글 렌즈 같은 앱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을 하실 때 또는 작업을 하실 때 업무를 보실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구글 렌즈도 점점 기능이 좋아지고 인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곳이 구글이죠. 하지만 구글 사용자의 99%는 기본 검색 기능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글의 다양한 검색 방법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로 검색을 하실 때 이 검색 입력창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검색 결과까지 전부 찾아주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찾아봐야 되고요. 첫 페이지는 나오지 않아서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죠. 자, 이 검색만 제대로 해주셔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검색값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검색을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휴대폰을 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가성비 휴대폰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여러 가지 휴대폰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가성비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휴대폰도 보여주지만 스마트폰 추천 순위라든지 가격대별 추천 상품이라든지 이런 원하지 않는 검색 결과도 다 보여주죠. 내가 원하는 것만 정확하게 찾고자 할 때는 해당하는 단어에 또는 문장에 이렇게 앞뒤로 따옴표를 쳐줍니다. 문장도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결과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가성비라는 말이 들어간 결과만 보여주게 되죠. 원하는 결과만 찾고자 할 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특정 사이트 내에 있는 검색 단어로 찾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B96 사이트에서 포토샵에 대한 내용만 검색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사이트라고 치고요. 콜론 치시고
ib96.com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포토샵이라고 씁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ib96 사이트에 있는 포토샵에 대한 검색 결과만 보여주게 되죠. ib96.com에는 다양한 강좌들이 올라와 있지만 이렇게 뒤쪽에 포토샵만 붙여주시면 포토샵에 대한 결과만 보여주게 되죠. 이것은 인터넷 쇼핑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G마켓에서 냉장고를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gmarket.com이라고 쓰죠. 자, 그 다음 한 칸 띄우시고요. 여기에 냉장고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G마켓에서 냉장고에 관련된 내용만 검색해서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렇죠. 전부 냉장고에 대한 결과만 보여주게 되죠. G마켓 들어가셔서 냉장고 찾으신 다음 일일이 검색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그 검색 키워드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어 뜻을 찾아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뜻도 나오지만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법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뉴스도 나오게 되고요. 인공지능협회라든지 신문,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앞에 define이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 콜론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인공지능에 대한 뜻만 보여주게 되죠. 전부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뜻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을 찾으려고 했는데 쇼핑이나 뉴스, 다양한 관련 내용이 섞여 있으면 답답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제목들만 찾아줍니다. 자, in 타이틀 쓰고요. 콜론 치시고 노트북 추천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제목에 노트북 추천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제목들은 전부 찾아주는 거죠. 자,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러면 노트북 추천이 들어간 제목들이 전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노트북 추천, 노트북 추천, 노트북 추천 순위 전부 노트북 추천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목에 키워드가 포함된 것들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태블릿이 검색이 됩니다. 나는 태블릿은 필요 없고 스마트폰만 검색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스마트폰 치시고요. 한 칸 띄우고 대시 쓰시고요. 제외하고 싶은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태블릿을 제외한 스마트폰의 결과만 보여주게 되겠죠. 태블릿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이미지는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는 키워드 검색하고는 상관없이 이 검색창에 있는 내용으로 전부 다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태블릿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미지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전부 제외가 되고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단어에서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에서 돌긴 하는데 막상 입력을 하려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별표를 쳐주시면 구글에서 알아서 찾아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까지만 생각나고 뒤쪽에 이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안드로까지만 쓰시고요. 이드 두 자죠. 별표를 2개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안드로이드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이 경우는 여러분이 모르는 글자 수와 별표의 개수가 같을수록 좀 더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는 워낙 게시물도 많고 찾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라고 바로 나오지만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단어일 경우에는 여기에 클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뜨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뉴턴의 법칙이 있는데요. 3가지 법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뉴턴 별표 법칙 씁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주시면 뉴턴의 법칙 3가지 관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모르는 부분을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포함한 것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기고 무선인데 LG 제품을 찾아보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청소기 and 칩니다. 자, 그 다음 무선이라고 써요. 자, 그 다음 또 and 치겠죠? 그리고 LG 또 칩니다. 그러면 청소기와 무선과 LG를 포함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무선 청소기 LG,
LG 무선 청소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은 비슷비슷한 내용 중에 아무거나 찾아도 상관없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렴한 노트북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트마다 가성비라고 써 있는 곳도 있고 저렴하다고 써 있는 곳도 있고 싼 곳이라고 써 있는 곳도 있겠죠. 자, 그걸 따로 검색할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써줍니다. 일단 저렴한 쓰고요. 오화라고 씁니다. 그 다음 싼 쓰고 또 오화, 그 다음 가성비 이렇게 세 가지를 써도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 있으면 전부 찾아주는 거죠. 저렴한, 가성비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좀 전에 한 and와 이 or 기능은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특정 확장자로 검색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우회전 방식이 바뀌었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내용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우회전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 한 칸 띄우고요. 파일 타입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 콜론 치시고요. PDF 파일로 찾아보고 싶어요. 자, 문서 파일의 표준이죠. 전 세계 어디든 문서의 공통 표준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문서들은 PDF로 많이 작성이 돼 있죠. 이 우회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PDF 파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2022년 7월 12일 교차로 우회전 규정 강화 설명이라고 해서 PDF 파일이 있나 보네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클릭합니다. 자, 자료 다운받았죠?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당 내용을 파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여기에 다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올해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뒤쪽에 다시 연도를 한번 붙여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해당 연도에 대한 우회전을 검색을 해주는데 파일 형식을 PDF로 찾아주는 거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보여주게 되겠죠. 자,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열어볼게요. 열기 하겠습니다. 자, 경찰청에서 2023년 1월 18일 날 보도한 자료네요. 여기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전부 보여주죠. 이렇게 간단하게 연도별로도 찾아볼 수 있고 파일 형식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에서 계산기 기능처럼 이 구글에도 계산기 기능이 있어요. 그 대신 여기서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123 더하기 365 곱하기 659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가 나오게 되고요. 계산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여기 보시면 곱셈을 먼저 해줬죠. 이런 식으로 계산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계산기 기능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환율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 어디든 환율 계산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5,845원을 달러로는 얼마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5,845원은 물음표 치고 달러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바로 환율로 계산해서 보여주게 되죠. 자, 이거는 달러와 원을 반대로 써도 되겠죠. 이번에는 달러로 해볼까요? 569달러는 물음표 원이라고 씁니다. 엔터 치게 되면 바로 보여주죠. 자, 만약 달러를 유로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유로로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바로 또 계산이 되죠. 어떤 화폐를 어떤 화폐로 바꾸든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검색이 있죠. 구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크롬과 구글을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구글은 검색 엔진이고요. 크롬은 브라우저죠. 자, 이 화면은 네이버 웨이를 실행해서 네이버로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네이버 웨일에서도 구글로 들어갈 수가 있죠. 네이버 웨일에서 google.com으로 치게 되면 크롬을 실행했을 때의 화면과 동일하게 구글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www.google.com은 구글 검색 엔진이 되겠고요. 네이버 웨일은
네이버에서 만든 브라우저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롬을 실행시킨 상태에서도 네이버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 상태는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이고요. 지금 나오는 사이트는 네이버가 되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크롬을 이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브라우저든지 www.google에만 들어오시면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글에서 이미지로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상단 주소창에 www.google.com을 칩니다. 그러면 검색창이 약간 달라지죠? 원래는 여기에 마이크 모양만 나오는 음성 검색만 있는데 구글로 들어오시게 되면 키보드와 음성, 이미지 검색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크롬을 처음 연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 버튼을 누르셔도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이미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구글 사이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고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실 때는 어차피 URL에 구글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글 페이지가 뜨겠죠. 그러면 이 상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로 검색을 할 텐데요. 여기 검색창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하고 이미지 버튼을 눌러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자동차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미지로 검색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검색이 나오게 되죠. 자, 자동차를 입력을 하고 여기 있는 이미지로 검색을 누르더라도 바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없애고 구글 렌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창에 바로 이미지로 검색은 안 되고요. 일단 검색창에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전체 검색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 검색을 눌러주셔야 이미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조금 불편해졌죠. 그 대신 편리하게 바뀐 것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을 할 때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경우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검색바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구글 렌즈로 모든 이미지 검색이라고 나오죠. 자, 이미지를 이 위에 드롭하게 되면 바로 이 해당 이미지를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관련된 이미지를 전부 찾아주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로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이 이미지의 소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미지 소스 찾기 누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줘요. 핀테러리스트 나오고요. 네이버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죠. 이 이미지는 픽사베이라는 무료 이미지를 받는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픽사베이도 나오게 되고요. 여러 군데서 이 이미지를 무료로 가져다 이용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해당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해당 이미지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구글로 이미지 검색하셔도 되고요. 이 이미지의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 구글로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이미지 검색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아래에 링크를 붙여 넣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검색 누르시면 해당 링크의 이미지로 검색을 해주죠. 이렇게 찾아주죠. 이미지를 검색을 할 때는 구글만큼 편리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이즈별로도 검색이 가능하죠. 자, 다시 자동차로 검색을 했어요. 그 다음 메뉴에서 이미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상단에 있는 메뉴의 우측에 보시면 도구라고 나옵니다. 도구를 누르세요. 그러면 크기와 색상, 유형, 시간, 사용권을 지정을 해서 이미지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크기를 누르시고요. 큰, 중간, 아이콘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 색상을 누르시고요.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흑백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투명한 색상은 뭐죠? 배경이 뚫려 있는 거죠. 하얀색으로 채워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뚫린 배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양한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들어가시면 클립 아트로도 찾을 수 있고 선으로 된 그림, GIF 다양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언제 올라왔는지도 찾을 수가 있고요. 사용권을 이용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인지 아니면 상업 및 기타 라이센스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인지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이미지를 찾을지 검색어에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고화질로 찾을 수도 있고요. 색칠 공부용으로 안쪽에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찾을 수도 있고요. 아이콘이라든지 미래, 디자인, 튜닝, 배경화면 다양하게 있죠. 여기서 원하는 것만 또 뽑아줄 수가 있죠.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이런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검색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은 음성 검색이 있죠. 여기서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음성으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죠. 그 대신 이 음성 검색일 경우에는 PC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마이크는 다이소 같은 곳에 가시면 3,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핀 마이크 같은 거 사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음성으로 검색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죠. 스마트폰도 똑같이 음성 검색이 있죠. 검색창에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음성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출생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보다 음성이 더 빠르게 찾아줘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다 보면 내가 검색한 검색 기록들이 전부 남아있죠. 그러면 누구나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와서 그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상 좋지 않죠?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검색한 결과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검색창에 아무거나 입력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 활동이라고 해서 검색 기록과 지난 15분 동안의 검색 기록 삭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 기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검색 결과를 전부 보여주죠. 그 다음에 어제, 그 다음 그 전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삭제해 주면 되겠죠. 자, 삭제 누르시면 오늘 삭제가 있고요. 맞춤 기간 데이터 삭제 있고 모든 삭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 삭제가 있죠. 맞춤 기간의 데이터 삭제를 해주시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달력 표시 누르고요. 2022년 3월 3일 이후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이전을 누르시고요. 2023년 3월 1일 이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검색된 결과는 전부 삭제를 해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완전히 모든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일이 이렇게 삭제하기 귀찮으시면 자동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좌측에서 제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자동 삭제 중지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자동 삭제 옵션 누르시고요. 활동 자동 삭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3개월을 잡아주시면 3개월마다 자동 삭제가 되겠죠. 그 다음 18개월, 36개월 단위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자동 삭제 안함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외부에서 다른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나 내 컴퓨터가 아닐 경우에는 내가 검색한 결과를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오늘 검색한 기록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오늘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검색을 하셨을 때는 항상 이렇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도 검색 기록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을 여시면 안 되고요. 구글을 여셔야 됩니다. 자, 크롬은 이런 표시죠. 하지만 구글은 G라고 돼 있죠. 자, 이 구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프로필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검색 기록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PC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삭제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기준을 잡아주실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지금 오늘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PC하고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을 똑같은 계정을 이용을 한다면
이 내용도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지우면 PC에서도 지워지고요. PC에서 지우면 스마트폰에서도 지워지게 됩니다. 외부에 나가서 이용을 하셨을 경우에 깜빡 잊고 지우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그 컴퓨터에서 지우지 않고 스마트폰에서도 지울 수가 있죠.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로 검색을 하더라도 쇼핑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셨더라도 쇼핑 보고는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검색 엔진을 구글이 아니고 네이버로 바꿔줄 수 있죠. 인터넷 쇼핑 시에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에 검색 엔진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검색 엔진이 구글로 잡혀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네이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색 결과를 네이버 기준으로 보여주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이버는 우리나라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훨씬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